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팀노바에서 우대받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팀노바 졸업생들이 워낙에 이제 대회 수상도 요새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에서 웬만한 과장급 정도의 대우 이상을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연봉도 거의 이제 5천을 넘어서, 우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5,500, 5,700까지, 6천까지 오퍼 받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6천 회사를 결국 가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결국엔 되게 좋은 조건으로 가기도 했고, 근데 전반적으로 다 되게 좋은 조건으로 가기도 했고요. 일단 5천 거의 한 5천 중반대까지 우수 학생들이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부르는 연봉은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러브콜을 계속 줘가지고 계속 연봉이 올라갈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정직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물 안에만 살던 사람들은 아마 인정 안 할 거야. 주변에 이제 그냥 서민들만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부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부자가 되기가 힘든 구조가 되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건물주들이 어떤 방식으로 건물주가 되는지도 모르고, 건물주들은 굉장히 못되고 잘못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 보시면,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꽤 많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건물주가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녹록치 않은 건물주들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출도 엄청나게 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실 수익률이 오히려 막 웬만한 좀 안전한 뭐 그런 금융 상품에 비해서 그렇게 막 우월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서울권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꿀 빠는 건 줄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건물 하나 있으면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듣는 입장이니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중 하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옛날부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부자들의 얘기를 많이 참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죠. 물론 그들은 굉장히 좀 다른 인생을 살기는 한다는 거. 근데 이제 뭔가 더 잘하고 싶고 그러고 싶으면, 제가 책을 읽던지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 사세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하기 하고 있죠. 뭐 예전부터 그랬죠. 사실 중소기업에 고연봉으로 보내는 케이스가 훨씬 어려워요. 대기업은 애초에 많이 뽑기도 하고 원하는 스택이 딱 정해져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딱 정해진 스택이 모든 회사가 동일하지 않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거절을 계속 했어요. 그 회사에 거절을 여러 번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계속 온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거든요. 그리고 업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사실 빠질 게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계속 그러다가 연봉이 좀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하시는데 뭐 가볼만 하겠다는 거지. 연봉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경력자밖에 안 뽑는 회사인데 팀노바 졸업생에 한해서 신입이어도 보고 싶다고 연락 오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메일을 중요 내용만 가리고 제가 알툴주로 이제 킬 건데, 이거 보면은 이게 저한테 온 메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뭐뭐 어떤 회사 뭐뭐 팀장입니다. 저희 회사의 채용 안내 페이지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관련 페이지를 주시고, 앱 개발자는 경력 있는 직원을 원하지만 팀노바 수료생들은 타학원 출신보다 경험이 많다고 판단되어 기회가 된다면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자 합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모자이크를 했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런 메일들이 은근히 많이 와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연봉이 5천대 막 중반 5,700 막 이런 식으로, 5,000, 5,500, 5,300, 5,7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5,000대 초반이 제일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요즘 졸업생들이.
근데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사실 그렇게 돈을 받으면 사실 일반적인 신입들한테 절대 그렇게 안 줘요. 그 중소기업에선. 그래서 보통 이제 좀 큰 네카라쿠베 당토 이런 기업은 신입들한테 그렇게도 줄 여력이 되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일단 회사 자체에 이제 돈이 많이 도는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오히려 작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뽑으려면 경력자를 뽑는데 이 사람들도 경력자 다 본 거야. 다 봤는데 팀노바 팀원들을 보니까 괜찮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팀노바 팀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최근에 되게 조건 좋은 회사 하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 이제 어떤 친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 한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이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이제 또 이제 아마 한두 달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도 들어가고 애들이 그 사이에 일을 겁나 잘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팀노바 졸업생이 나와서 그 회사에 이제 이력서 돌리다 보니까 쓰게 됐는데 한 두 친구가 거기에 동시에 붙었어요. 그러다 이제 한 친구만 들어간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그 회사 총 3명이 들어간 거야. 근데 그 회사가 어설픈 회사가 아니라는 거. 업력도 있고 개발 기술력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좋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팀노바 팀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회사인데 굉장히 포스 있고 비전 있고 돈도 많고 뭐 전반적으로 뭐 빠질 게 하나도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일 안타까운 게 중소기업을 조소기업이라고 무시하는 애들 중에 제대로 된 중소기업 들어가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카라쿠베 당토도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제대로 있던 회사들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업력을 인정받아서 막 뜬 케이스의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이든 작은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냥 근로자의 시점으로 그냥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되게 중소기업은 다 안 좋다 이렇게 획일화시키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는 좋은 행동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고 이게 회사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기업 제품이랑 중소기업 제품이랑 무시할 수 있는데요.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뭐 대기업은 애초에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가 아니고 물론 이제 중소기업도 법인으로 하면은 뭐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보통 법인으로 하니까 근데 그 지분율을 가진 그 CEO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매출 막 200억, 300억 나는 회사 정도를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힌 게 사실 그 정도 매출이면 순수익이 뭐 이렇게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못해도 한 뭐 3, 40%는 나온다고 봐야 돼. 30%는 최소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100억 매출이 나면 30억이 순수익인 회사야. 그러면 매년 30억씩 쌓이는 회사라는 거잖아.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 사실은 그게. 근데 그런 기업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 그 되게 옛날 배경으로 찍은 그런 회사에 대한 얘기에 감정이입해가지고 막 있지도 않은 일로 피해의식 느끼고 일단 가보지도 않은 그런 애들이 막 그 중소기업 무시하고 이럴 때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기업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애초에 이렇게 진짜 돗대기 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다 여기는 획일화된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지 같은 애들도 너무 많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다 그렇게 획일화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좋은 회사들도 많아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거의 이슈 되게 많이 됐던 회사가 제니퍼 소프트인데 회사 내에 수영장 있고 뭐 5시면 땡 퇴근하고 막 그런 회사 있는데 제가 거기 출신 개발자를 뭐 병특하다가 보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했고 그니까 될 놈들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막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가고 싶어 그랬거든. 근데 그 아무나 안 뽑아. 그만큼 해줄 법한 사람들한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IT 업계는 공부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일반 공부가 아니고 미리 준비 되게 잘하고 가야 된다고. 어설픈 부속품으로 사느니 진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실제로 그 친구 봤는데 뭐 제가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 사람은 뛰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가봐야 최소한 개발자로 어디 가서 그냥 CTO 하고 대우받고 사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팀노바를 설계를 할 때도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간 거예요.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딱 이 정도 선은 최소 가야 부작용이 없겠다 싶을 선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근데 이상적인 그 높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1기 때보다 2기 때가 좋았고 2기 때보다 3기 때가 좋았고 3기 뭐 제 실력이 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되게 달라요 기수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웃풋이 명확하잖아요.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타고 뭐 그 제가 뭐 여기 뭐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상장 계속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지금 그 뭐지 1등 이미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본선 진출해가지고 이제 다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선 진출이 어디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그래도 상을 참 많이 타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참 많이 신뢰를 해주고 물론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 뭐 같이 아이템 선정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같이 아이디어 회의 같이 하고 이제 큰 방향성을 같이 얘기하고 코칭을 많이 해요. 뭘 하든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에서 이제 잘 얘기가 돼서 이렇게 수상을 많이 해주니까 참 고맙죠. 고맙고 이제 잘 따라와 주니까 고맙죠. 사실 팀노바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미개함을 보여준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모든 걸 인증을 교육청에도 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녔던 애들도 아니야. 심지어 다녔던 사람들도 아니야. 여기 제대로 와본 적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졸업생들은 계속 이렇게 고연봉으로 받아가고 있고 이렇게 러브콜을 받거든요. 사실 대단한 거잖아. 경력자밖에 안 뽑는 회사인데 팀노바에 한해서는 잘해 보여서 해보겠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회사가 그렇게 연락을 안 주셨어도 사실 굳이 아쉽지 않는 상태예요. 저희가 일주일에 보통 3, 4개씩 붙어서 회사 고르고 있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그 이상은 제시 연봉이 만약에 4,500이다 5,000이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친구는 4,500 500 정도 선에서 업다운 250이다 하면 4,500을 부르고 이제 근데 4,500 이하로는 간 사람 없습니다 올해. 그러면 5,000에서 업다운일 것 같다면 5,000을 부르는데 근데 그건 제 감이에요. 넌 요 정도면 요 정도 해도 회사에서 좋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것보다 더 이제 그 자유시장 경쟁 체제니까 이게 좀 더 높게 연봉을 오퍼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더 연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각이 계속 잡혀.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정직한 게 회사에서 제가 똑같이 팀노바 졸업해도요 4,500밖에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4,500밖에 안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근데 5,000 얘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얘 잘하면 6,000까지도 되겠는데 5,500도 되겠는데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 이런 친구들은 애초에 수업할 때부터 태도부터 다르죠. 그리고 저한테 협조를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왜 그런지는 궁금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면 이제 잘 알아듣는 거지. 듣는 그 맛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 생각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나 이 업계에서 지금 17년 동안 이러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제가 진짜 뭐 몸은 뭐 암도 걸리고, 막 갑상선암도 있었고, 수술하고, 저 얼마나 독하냐면, 갑상선암 수술하고 그 다음날 수술 끝나고 퇴원하고 그 다음날 영상 찍은 사람이에요. 나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바로 강의하고 보통 암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리 갑상선암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암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 저 나름대로 굉장히 프라이드 갖고 이걸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은 이미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후회가 없어요. 저는 일적으로 후회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1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1기 2기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난 그때 최선을 다했거든. 그 당시에도 취업률 100%였는데요. 연봉 수준이 3,500인데 그럼 지금보다 많이 낮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카카오가 연봉이 초봉이 4,000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3,600 한 7, 800 정도 간 친구들은 괜찮은 거지 카카오 기준으로. 그 정도면 훌륭 선방한 거지. 그리고 강의해달라는 문의가 좀 많이 와요. 그 강의 되게 유명한 유튜버 그런 유튜버가 만든 이제 강의 플랫폼 같은 데서 많이 오고. 근데 이제 이 강의 플랫폼이나 뭐 예전에 사피에서도 뭐 미팅을 하고
뭐 그때 금액이 안 맞아서 하진 않았지만 근데 안 한 게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 게 이제 뭐 사피가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포지셔닝이 좀 다르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포지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명품이 사치품이지만 그 사치품 이상의 가치를 가진 브랜드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상징적인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런 브랜드나 그런 교육기관들을 굉장히 뭐 다른 분야에 있는 뭐 그런 곳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원래 고급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든지 최고 엘리트 또는 디테일 뭐 이런 거 장인정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런 게 옛날부터 그냥 취향이었고 그리고 원래 그런 편이었어요. 성격도.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할 거면 지대로 하는 거 뭐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뭘 하든 사실 우리 집에 상장방이 있어. 상장이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었다니까 옛날에. 저는 근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말하고 싶지 않지만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타본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잘하는 애들 보면 딴 것도 진짜 겁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통 잘하는 게 이게 인생을 사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팀노바 창업을 할 때도 뭐 그 전에 강의를 오래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여러 명을 동시에 가르치는 거는 또 처음이잖아요. 1대1 과외 위주로만 10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관찰력은 좋았지만 그들이 어떤 기류를 만들어내는지도 처음 경험을 하는 거고 사실 집단이 모이면 말이 많게 되잖아요. 그런 거부터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선순환되게 만드는지 그 친구들의 시너지를 어떻게 굉장히 좀 흥미롭게 만들지를 고민인데 이제 팀노바의 미래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어떻게 욕을 먹든 어떻든 잠깐만요. 욕을 먹든 어떻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해서 생기는 문제고 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난 학생들한테 항상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 그리고 뭐 취업 항상 책임져 줬고 고연봉은 약속은 한 적이 없는데 약속 안 한 건데도 이렇게 5천 이상으로 다 보냈다면 대단한 거 아닌가? 그 정도면은 약속 진짜 잘 지키는 거 아닌가? 너 사실 지금 뭐 아무리 개발자 연봉 높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진짜 뭐 2천 달이 개발자 너무 많아요. 신입 개발자 대부분 2천 막 중후반 받을걸? 그러니까 이런 개발자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발자의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원래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옛날부터 양극화는 있었는데 이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거지. 예전에만 해도 개발자 얼마나 천대했어. 맨날 3D 직업에 그 맨날 그 회사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던 그때조차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엄청 높은 연봉 받는 개발자도 많았고. 근데 그 세계를 모르다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취업난이 생기고 개발자 많이 구한다고 하고 뭐 기술에 다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 이제 수요가 엄청 느니까 이제 뭐 개발자 못 구하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좋은 개발자들한테만 몸값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좀 그랬어요, 사실. 예전부터 좋은 개발자는 구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 그런 개발자들은 애초에 뭐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개발자, 뭐 단순 작업하는 개발자부터 사라지겠죠? 코더들. 근데 그런 개발자들 사라지더라도 살아남는 개발자들이거든. 결국엔 아키텍처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정답이거든. 이 얘기를 목놓아 외쳐도 본인들이 이제 예전에 뭐 학원에서 뭐 하나만 디립다 패고 내가 봤을 때는 하나만 디립다 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일반 단가반 학원 출신이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욕먹고요. 반대로 전공자들은 포괄적으로 다 배우거든요. 전공자들은 또 전공자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근데 하나라도 지대로 해야 되는데 전공자들은 하나라도 지대로 못하는 애들이 팀노바 잘한다고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엔 본인 문제거든 대부분.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넘어서야죠.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고연봉으로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조리돌림을 당했는데 잘 버텨왔어요. 잘 버텨왔고 최선을 다해서 더 고연봉을 해야죠. 그러니까 팀노바 자체는 사실 그런 이제 많은 공격들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상황이 있고 뭐 그거 인정해.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들에게 그 그러니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제 전공자고
전공을 2개나 있고 심지어 IT 관련해서 회사도 오래 다녔고 그 나름대로 참 그런데 내 말을 안 듣고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 그 익명으로 글 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부터가 진짜 넌센스인데 아무튼 뭐 그것도 그건데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안 온 사람들은 뭐 본인 인생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뭐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있으면 사람들이 벌써 겁부터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볼지언정 사실 그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팀노바 사라지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많이 하도 욕을 먹고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잘하면 욕 많이 먹어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약속했어요. 내가 팀노바를 접더라도 이제 들어온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왜냐면 전 지금 당장도 저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 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뭐 하나 야무지게 하는 사람 있죠. 저 옛날에 프리랜서 할 때 저는 단골 고객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워낙에 깔끔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싸웠다고 나한테 다시 연락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제가 나름대로 성격이 그렇게 그 손해보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고 계약사항에 대해서 딱딱 안 맞추면 정확하게 따질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저 서버 꺼버린다고 막 소스 전달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일단은 걔네가 원칙에서 안 지킬 때 별로 타협이 없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러면 타협 안 해요. 지금 팀노바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선에서 이제 뭐 특별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잘 타협 안 해요. 그거는 팀노바 팀원들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대신에 내가 약속한 거는 명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성격이라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내 친구들이 만약에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저는 딱 이래요. 성격이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얼마까 얘와 나의 관계에서 딱 줘도 기분 안 나쁠 돈 딱 20만 원이다 하면 20만 원 딱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80만 원을 딴 데 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 갚아도 된다고. 난 딱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준 거니까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까 속상하지 않고 그 친구도 나한테 갚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잖아. 그리고 사이도 안 나빠질 수 있는데 뭐 나쁘지 않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학생들과 이제 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진짜 단 한 명도 제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전 포기한 적 없어요. 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졸업생들 그렇게까지 정말 정말 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금까지 왔죠. 아무튼 좀 더 템노바 팀원들에 대한 우대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이제 제 목표는 정말 유망한 스타트업 또는 굉장히 이제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들 그런 좀 어느 정도 투자도 받고 좀 탄탄한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서 팀노바 팀원들을 고용했을 때 정말 우리 회사를 정말 일으켜 세워줄 좋은 개발자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트레이닝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준비를 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이제 어깨 평판이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말 듣고서 그냥 믿는 수준의 그런 뭐 CTO가 있거나 사장들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팩트를 확인을 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에 있는 회사는 애초에 잘 맞지도 않아요. 그 뭔가 이렇게 태도 중심적이라 일단은 태도 중심적인 회사는 고연봉 부르는 것 자체 신입은 무조건 저연봉 받는 따까리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등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등병이어야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등병이 아무리 뛰어나도 보통은 뭐라 그러죠? 그래도 이등병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합리한 계급 사회라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어. 연차가 좀 쌓여야만 갈 수 있어. 아니면 애초에 굉장히 그 엘리트 그 군인 되는 엘리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나와야만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애초에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그런 구조와 실제 실수요 정말 그 중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면 계급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정당한 연봉을 주겠다 이런 회사랑 어디가 더 끌리는지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후자겠죠. 너무나 합리적이잖아. 실력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사실 똑똑한 건데 IT 업계는 그 뭐 이렇게
태도로 승부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무조건 어떤 버그가 생기든 크리티컬한 또는 복잡한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짱이거든. 그래서 IT 업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팀장이 뭐 직급이나 연차로 이렇게 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팀장으로 세운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졸업생 중에 대기업 되게 네카르급의 당토 중에 하나에 있는 뭐 그쪽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라인 쪽에 이제 대만 쪽 하청업체, 그러니까 대만 쪽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제 그 하청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인터뷰도 하고 싶은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자기가 이제 속한 회사에서 이 친구가 팀장이에요. 그래서 팀장인데 자기랑 같이 일한 이 친구는 1년 차 이제 지나고 2년 차가 됐죠. 근데 이 친구가 팀장인데 이 친구랑 같이 일하는 동료분은 이제 10년 차, 7년 차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리딩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 프로젝트에 더 적합하다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뭐 제가 그 친구는 회사명도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라인 하청회사 할버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본사 직원분들이랑 일도 많이 하고 라인 쪽 일을 많이 해요. 그 친구 프로필은 다 라인만 찍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 최근에 또 통화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근황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졸업생들이랑 많이 통화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먼저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거 이렇게 오면은 이제 통화하죠.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제자가. 근데 뭐 잘 살면 되지 뭐 각자 잘 살아 그냥. 뭐 내가 그렇게 사회적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오타쿠라서 방구석에 있는 오타쿠라서. 아무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참 고단한 삶이었는데 연말 되니까 또 갑자기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이제 얘기하는데 참 고단했네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노바에 그냥 만족하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더라도 제 할 말은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죠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지,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지. 커뮤니티 그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열등감이 심할 줄은 난 도저히 나는 상상도 못 했거든, 그때. 없는 말 지어내고. 근데 저희 사과 받아야 돼요, 지금. 사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사과 안 하잖아요. 커뮤니티가 그게 문제예요. 그 메뚜기 때 같아. 뭐냐면, 이제 내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와서 밭에 있는 별을 다 쳐먹은 거야. 그래서, 그 황폐해졌어요. 여기가 다시 이걸 이렇게 읽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 그런 황폐한 메뚜기 떼가 한 5번 지나간 느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메뚜기는 곤충이니까 사과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과해야죠. 공공의 적이 됐어. 고연봉 받는 개발자는 공공의 적이죠. 근데 이런 구도를 회사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연봉 높다는 이유로 평소에 되게 사이좋던 사람이 갑자기 안면 싹 깔고 뭐 시비 터는데 나는 친한 사람한테 잘해주거든? 오히려 나는 내가 돈을 뜯겨봤으면 뜯겨봤지 난 내가 누구 돈을 이렇게 막 갈쿠리로 막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사기 쳐본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하길래 너무 당황했지, 처음에는. 저 새끼 왜 저러지?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다가, 그러다가 내 적이라고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얄짤 없지. 그때부터는 이제, 근데, 에이, 그 병신, 이러면서 막, 그냥, 아무튼 되게 딱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들게끔 하니까 안 까불더라고. 이게 세상이 만만하면 안 돼, 이래서. 그래서, 저 이제 같이 이제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택시 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 기사들도요, 처음부터 저 자세로 하면 막 시비 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시간 아끼려고 막 할 일도 많고 왔다 갔다 할 때 막 버스 노선도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IT 세계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막 갈아타는 거 계산하면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이제 좀 시간 아끼려고 택시 위주로 타는데 이제 뭐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 형이 너무 착하거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뭐가 그렇게 고마워? 왜 고맙다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이 당해서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네 안녕하세요 기사님 좋은 하루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뭐 날씨가 너무 좋네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눈치 보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봤어. 나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제 좀 진짜 함부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저 정말 많이 봐가지고 호텔에서도 마찬가지고 호텔 같은데 체크인 할 때 보면
이제 좀 호텔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거기서 딱 쉬려고 가면은 이제 그 직원이 대하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명확하게 이제 그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제 좀 예민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는 그게 있어요.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되게 좀 예민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 때문에 그 좀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게 다 잘렸어. 나는 학교 다니는 것도 싫었고 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는 게 싫었어. 많은 사람들이 외향적인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 보느라고 이제 막 좋아하는데 저는 학교 친구들 좋아한 적도 별로 없고 좀 그랬어요. 좀 성격이 좀 유별나긴 했어. 그런데 막 튀지도 않았고 공부도 못하는 편도 아니었고 뭐 아무튼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예민하게 이렇게 보면 호텔 같은 데도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만만하면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고객에 따라 달라요, 서비스가. 근데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봐가지고, 근데 내가 여기에 정당한 돈을 지불하기 전에는 뭐 별말 안 하죠. 그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네.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도 그렇게 서비스를 받는다면,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애초에 평이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경우가 아닌 것 같다. 막 이게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호텔에서 뭐 정말 어디 갔는데 뭐 변기에 무슨 매니큐어인가 막 그런 게 막 묻어 있는 데도 있었고 빨개가지고 처음에 누가 여기다 피똥을 싼 건가 하면서 되게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묻어 있는데 거기서 확 실어져가지고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참으면은 그냥 호구되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불쾌하고. 근데 왜냐면 그런 호텔들이 그냥 돈 한두 푼 주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호캉스 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내가 힐링하려고 하는 거잖아. 못해도 한 막 10만 원대부터 20만 원 써야 되는데 최소 뭐 좋은 데는 30만 원, 40만 원 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자고 일행이 하길래 아니다. 이건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딱 명확하게 하니까 스위트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특히나 전 택시 탈 때 진짜 많이 느껴가지고 뭐 예전에도 뭐 한 번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런 적 있었잖아요. 막 그 택시 타는데 아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막 이렇게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어 근데 막 전화를 막 두세 번 했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콜택시 하면은 집에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집에서 막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저 바로 앞에 택시가 있고 걔도 나를 보고 있어. 근데 보고 있는 걸 내가 보고 가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 그러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죠. 어차피 내가 거기 갈 건데 바로 앞이고 뭐 걸어서 한 20m도 안 되니까 한 20발자국? 딱 그 위치였어. 근데 타자마자 시빅을 아 뭐 전화기 없어요? 막 이지랄 하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그런 아저씨도 있다니까. 이게 내가 20대 때면은 아, 네, 죄송해요.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면 죄송할 게 없는 거야. 전화를 안 받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바로 앞에 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 안 늦으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전화기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랬지, 내가. 그 다음에, 아무튼 내가 몇 번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아, 이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니구나 하니까 생각하고 조용히 가더라고. 근데 반대로 그런 걸 받아줬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이게 택시기사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어떤 상대방이 만만하냐 만만하지 않냐로 보통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도 항상 그러죠. 만만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우대받는 친구들이 보면 엄청나게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저자세를 취해서 이런 우대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당당하게 보라고. 어차피 그 회사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굳이 뭐 네가 뭐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네가 그 회사 들어갈 때 면접비를 받고 간 것도 아니고 면접비가 뭐 준다고 주는 회사도 있어요. 5만 원씩 주는 회사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 거의 극소수고
그냥 서로 필요해서 뽑는 건데 네가 저 자세를 낼 필요가 있냐. 네가 열심히 준비했고 그 회사가 괜찮으면 오퍼 줄 거고 너도 여러 회사 보고 네가 그 회사 마음에 들면 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회사 들어갈 때 애티튜드가 완전 달라요. 그냥 무슨 막 굽신굽신해서 저 뽑아주시면 이 회사를 바꿀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진짜 경력자들처럼 똑같이 가요. 그냥 어떤 개발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에 이제 가능한지 검증을 하는 이런 루트로 그냥 당당하게 가요. 제가 그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실무자 못지않게 잘해요. 실제 제가 본 어설픈 그 과장급보다는 더 나은 친구들이 많고 더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 쓸데없는 얘기도 했는데 아침 있나요? 아무튼 좋은 아침 되시고 저는 이제 한숨 더 잡아야겠네요. 밤새 코딩하다가 헛소리 하는 건데 또 요새 이래요. 그리고 결과 되게 좋고 앞으로 이제 졸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연말 되니까 좀 졸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 많이 올라오고 그러네. 이제 졸업 요즘 아웃풋이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 당근마켓이 또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6,500 정도 이제 요렇게 부르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해요. 쿠팡도 그렇게 후려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팀노바도 이제 슬슬 연봉 그러니까 올해는 4,500 이상으로 이제 다 갔으니까 내년에는 한 4,750 아니면은 한 4,700이나 4,800이나 한 5,000은 모두 그렇게 보내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다르죠. 친구들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최소 미니멈을 좀 높여보려고 노력을 해볼 건데 맥시멈 자체는 되게 높아졌어요. 6,000까지 오퍼를 받은 친구도 있었고 이번 실제로 간 친구도 5,700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맥시멈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미니멈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4,500 이상은 당연히 될 거고 한 4,700 정도는 목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거는 학생들한테 보장해 주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다 보장해 주면 그냥 알아서 해주겠거냐고 막 대충대충 하는 애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난 보장해 주지 않는다. 연봉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건 네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한 친구를 더 잘 다듬어서 그리고 습관적인 것도 사전에 많이 고쳐야 되는 것 좀 많이 알려주고 고치는 방법 알려주고 계속 지켜봐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방향성이 틀린 거 잡아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뭐 이쪽에 전공법이 어딨어. 어, 제대로 된 이론조차 없는 곳인데. 컴퓨터 교육학과를 가도 그냥 포괄적으로 배우는 거지 진짜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그 본질을 잘 안 배우더라고. 내가 보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애들 걸 이렇게 커리큘럼을 봐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냥 팀노바 스타일대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팀노바 스타일에서는 전공법이 딱 있어요. 나름대로의 팀노바만의 그런 스타일이. 또 굉장히 좀 세상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일요일이 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새벽을 지냈네요. 아침이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